대전, 충남, 세종 지역 혈액 보유량이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에 미치지 못하면서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아산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헌혈에 나서는 등 헌혈 동참에 나섰습니다. 폐업을 앞둔 한 문구점 주인이 공개한 초등학생들의 손편지가 화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몸과 마음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이응자리 남측광장에 설치한 빛 조형물을 다음 달 18일까지 운영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만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면 헌혈자들이 줄면서 혈액 수급에도 어려움이 큰데요. 대전, 충남, 세종 지역 혈액 보유량도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에 미치지 못하면서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아산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헌혈에 나섰고 시 차원에서도 헌혈자에게 아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22일 14시 기준 대한적십자사 대전 세종 충남 혈액원의 적혈구제제 보유량은 3.71분. 일평균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에 한참 못 미치며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1.51분이나 적습니다. 이처럼 겨울철 헌혈자가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아산시 공무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시청 광장에 세워진 혈액 버스 안. 체열 침대가 금세 찹니다. 전혈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 헌혈에 동참한 공무원들은 생명을 구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봅니다. 저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이런 어떤 헌혈 행사가 주기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게끔 저희 공무원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 모든 직원분들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저희 아공로가 한번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도 헌혈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년간 매년 3천만 원 상당의 아산사랑 상품권을 확보해 헌혈자에게 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했고 올해도 우선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관내 유관기관 등과 협조 체계를 통해 헌혈 수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산사랑 상품권을 각 만 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회를 통해서 각 추진위원회에서 유관기관들, 관계기관들의 협조 체계로 같이 동참하고 있고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혈액 불황 속에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동참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연일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위를 녹여주는 훈훈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폐업을 앞둔 천안의 한 문구점 주인이 아이들에게 받은 손편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 신부동의 한 문구점입니다. 이곳은 무인으로 운영되는데 주인의 개인 사정으로 다음 달 12일까지만 영업을 하고 문을 닫습니다. 가게 주인은 며칠 전 문구점 곳곳에 폐업을 예고하는 문구를 붙여놨습니다. 소식을 접한 문구점의 단골 손님인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 아쉬운 마음에 하나둘 메모를 남겼습니다. 덕분에 맛있는 간식과 예쁜 학용품을 사서 좋았다. 문구점이 닫는 날까지 많이 방문하겠다 등 감사하고 아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연은 지난 20일 문구점 주인 김성민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4일 만에 조회수 10만 건을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고맙죠, 뭐. 이렇게 계속 찾아주고 그만두는다고 했는데 아쉽다고 막 하니까. 네. 그냥 뭐 마음은 좀 씁쓸한데 또 좋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서 애들 때문에. 아이들의 순수함이 매서운 추위로 꽁꽁 얼어붙은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해 여름 세종시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금강변에 설치된 여러 공공시설물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합강 오토캠핑장은 전체가 물에 잠겨 쑥대밭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도 야영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언제쯤 재개장이 가능할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그야말로 물바다로 변했던 세종시 합강 오토캠핑장.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재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를 통해 야영장은 어느 정도 제 모습을 찾았지만 전기나 오수 처리 시설 등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캠핑장 안쪽엔 지난 집중호우 당시 침수 피해를 입었던 76대의 카라반과 캐빈하우스 등이 처리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아직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는 현재 진행 중인 복구 설계를 이달 중 마무리 짓고 향후 캠핑장 운영 방안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달 복구 공사에 착수해 늦어도 오는 6월까지는 재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수해를 입은 합강 캠핑장을 다양한 야영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고품격의 캠핑장으로 재조성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나오지 않았지만 바베큐존이나 체험존과 같이 구역별 테마가 있는 야영존을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집중호우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정박용 카라반존은 사라지는 대신 캠퍼가 직접 끌고 와 이용하는 개별 카라반존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침수 피해를 입은 카라반은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면 매각하거나 자체 활용하는 등의 방안이 모색될 걸로 보입니다. 오는 6월쯤 재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합강 오토캠핑장. 하지만 곧바로 장마철로 접어드는 만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장기이식센터가 대전과 세종, 충청권에선 처음으로 간과 신장을 동시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순천향대 병원은 최근 간염과 간경변으로 타병원에서 이송된 57살 장모 씨에게 12시간에 걸친 집도 끝에 간과 신장을 동시 이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9일 장 씨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상호 장기이식센터장은 고귀한 생명 나눔의 가치가 빛을 잃지 않도록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가 빛축제를 위해 이응다리 남측광장에 설치한 빛 조형물을 철거하지 않고 다음 달 18일까지 운영합니다. 운영되는 빛 조형물은 시민과 관람객이 접근이 용이한 이응다리 남측광장과 수변공원에 설치된 루미나리에 빛 조형물과 소나무 일루미네이션 등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되며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과 핵심 공약 등을 들어보는 나는 예비 후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안병 선거구 차례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현 예비 후보를 만나보시죠.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병에 출마한 예비후보 김현입니다. 도의원으로 일하는 동안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충남도의회 최초 6년 연속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반출된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 여기에 기후위기까지 더해져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어도 부족한 지금 윤석열 정권은 독선과 오만으로 국정을 어지럽히고 무능과 아집으로 나라 살림을 거덜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안과 절망의 나라로 떨어뜨리는 윤석열 정부에 당뇨히 맞서고 무너진 경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우리 천안은 미래사회 100만 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물과 전기 등 필수제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대청호와 팔당댐을 연결하여 식수원 전용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심야 전기를 비축했다가 사용하는 ESS 발전소를 설립하겠습니다. 둘째, R&D 집적지구와 강소특구를 기반으로 우리만의 산업 생태계와 신산업 클러스터의 구축이 절실합니다. 실질적 창의기업 남방 한계선을 천안까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제2의 예술의 전당과 남부터미널을 건립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원하십니까? 교체하십시오. 준비된 유능한 인재를 원하십니까? 그가 기득권을 내려놓았을 때 무엇을 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정치 권력이 없어도 끊임없이 민생 현장을 누비며 답을 찾으려 했던 고민의 흔적이 있다면 그는 분명 준비된 유능한 인재일 것입니다. 저 김현, 준비된 유능한 인재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저 김현이 진솔하고 따뜻한 정치로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야산 배방 장제리 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수 저류 시설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나섰는데요. 당초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던 아산시가 전체 유수지에 대한 기본 관리 용역을 통해 활용 방안을 찾기로 변경하면서 주차장 조성 계획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여기에 용역 결과마저 계획과 달리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읍 장제리에 설치된 우수 저류 시설입니다. 운동시설이 설치됐지만 우기마다 쌓이는 토사와 우범지대 우려로 아예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장기간 해당 공간이 방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21년부터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한 상태. 당시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고 이듬해에는 저류시설 일부를 덮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 등 규모와 사업 방식을 결정해 2023년에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시가 관내 유수지 14곳을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고 해당 공간의 활용법을 찾기로 하면서 계획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가 해를 넘기면서 우수 저류 시설의 활용 계획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기대하던 인근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요 지금 답답하니까 검토를 한다 그랬으니까 좀 또 기다려봐야죠. 이에 대해 시는 현재 유수지 활용 계획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지시한 상태라며 상반기 안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유수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차장이나 공원 등 활용법이 결정되더라도 용도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가 다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탓에 당장 활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수 저류 시설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지 벌써 4년째. 시민들의 기다림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흔히들 충남을 애국충절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가 많기 때문인데요. 충남교육청이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학교 14곳을 발굴해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산 염치읍에 있는 독립운동가 진수린 선생의 묘역입니다. 1898년 신창면에서 태어난 진수린 독립지사는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헌납하고 임시정부 제3계 서교로 근무했습니다. 1928년에는 군자금 모금을 위해 귀국했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병으로 가석방된 후 숨졌습니다. 선생이 다녔던 신창공립보통학교는 지금의 신창초등학교. 이처럼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학교에 독립유공자 학교를 알리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선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고 동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자부심과 애교심을 느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고장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른 역사의식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국가보훈부의 공훈록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발간한 충남의 독립운동가를 토대로 독립유공자 54명을 배출한 학교 14곳을 발굴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졸업한 공주 영명중고등학교와 윤봉길 의사가 졸업한 덕산초등학교 등입니다. 일제강점기 학교를 다녔던 독립유공자 찾기 사업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올바로 계승하고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애교심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길러주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되는 독립유공자 모교에 대해서도 현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총선이 다가오자 주변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설치한다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그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 한 교차로, 지정계 시대에 설치된 상업 현수막과는 달리 정당 관련 현수막은 아무 곳에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은 설치 장소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게시 기간을 넘긴 현수막도 있습니다. 인근 나성동의 한 교차로, 이곳은 세종시가 집중 관리하기 위해 정해놓은 5곳의 현수막 청정지역 중 한 곳이지만 여기에서도 정치 현수막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청정지역에서라도 현수막 설치를 자제해 줄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2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로 2개까지만 가능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을 비롯해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세종시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이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적극 협력하는 한편 용도별 전용 게시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수막 게시 수요에 맞추어 정치, 공공,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관리와 저단형 게시대를 지속 설치하고 올바른 5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선까지 이제 불과 약 3개월. 관련 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에선 정치 현수막 공해를 조금은 덜 겪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올해에도 자전거도로 확충과 인프라 개선에 나섭니다.
우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와 보행자 간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공간을 설치할 예정이며 횡단보도에서 끊기기 쉬운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 횡단로와 연결해 주행성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지난해 말까지 349km의 자전거 도로를 개통한 데 이어 오는 2030년까지 478km의 자전거 도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행복도시의 자전거 수단 분담률은 2019년 기준 전국 평균 1%대보다 높은 3.1%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다음 달 2일까지 정보화교육 초급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 내용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문서 작성 기초 등이며 천안 지역 농업인 또는 예비 귀농인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충남 아산FC가 오는 3월 1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원 삼성과의 올 시즌 K리그2 개막전을 치릅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9일 K리그2 정규 라운드 경기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천안시티FC는 개막전 다음 달인 3월 2일 부천FC와 원정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올 시즌 K리그2에는 모두 13개 팀이 참가해 팀당 36경기를 치릅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부터 전동과 수동 휠체어, 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 3종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일반 장애인은 연간 20만 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30만 원까지며 수리 횟수와 상관없이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장구 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수리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세종시가 오는 26일까지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할 시민 약 5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스마트 도시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오는 3월까지 모두 3차례 걸쳐 열리는 리빙랩에 참여해 분야별 또는 생활권별 주요 도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편 스마트 도시계획은 스마트 도시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현재 세종시는 지능형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5년 사이 전체 헌혈 인구가 5%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혈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을 텐데요. 맹추위가 이어지면서 외출하기 망설여지는 요즘이지만 헌혈을 통해 마음의 온도를 높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